안녕하세요. 오늘은 인디자인으로 배우는 타이포그래피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은 문자를 주제로 좋은 글꼴을 판단하는 기준과 기본적인 타입세팅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단락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단락이 무엇인지는 지난 강의에서 얘기를 했었죠. 단락이란 하나 이상의 문장으로 이루어진 글의 단위를 말합니다. 좋은 단락이란 무엇일까요? 독자의 읽기 습관을 고려해서 내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게 만들고 동시에 시각에 거슬리는 요소가 없도록 정리를 해주는 것이 좋은 단락 디자인의 기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단락을 어떻게 하면 더 보기 좋게 만들 수 있을지를 단락 패널에 준비되어 있는 여러 가지 기능을 통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인디자인으로 넘어가 볼게요. 5강 강의 자료로 제공드렸던 인디자인 파일을 열어주시면요. 4강과 마찬가지로 주요 예시들이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 4강에서는 제가 여러 글꼴에 적용되는 상황을 보여드리느라고 이런저런 합성 글꼴도 쓰고 그랬는데 오늘은 봉고딕 봉명조 위주로만 조판을 해두었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서요. 오늘은 저희가 임의로 행가리를 하거나 탭을 넣거나 그런 작업들을 할 것이기 때문에 이게 헷갈리지 않도록 숨겨진 문자 표시라는 걸 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문자 메뉴에 숨겨진 문자 표시 요거 눌러주시면 되고요. 그걸 누르고 나면 이렇게 띄어쓰기라든지 행갈이라든지 단락 마지막 문자 같은 숨겨진 문자들이 표시가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강의에서는 제가 독을 그냥 두 단으로 열어둔 채로 작업을 했었는데요. 이렇게 하면 오늘은 페이지도 넓게 쓰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이걸 제가 접어두겠습니다. 이렇게 해두고 문자랑 단락 패널만 바깥으로 빼둘게요. 오늘 단락의 가장 기초부터 조금 고급 기능까지 알아볼 건데요. 먼저 적당한 단락 길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단락 길이가 적당한 길이라는 건 어떤 걸까요? 첫 번째로는 단락을 너무 긴 예시를 만들어 놓은 건데요. 단락이 너무 길면은 일단 눈을 길게 움직여야 돼가지고 피곤하게 되겠죠. 모든 인류 구성원이 첨부의 종합성과 어쩌고 저쩌고 인권에 대한까지 이 긴 행을 읽는 동안 눈이 굉장히 피로해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극단적으로 행이 긴 데다가 단락 사이 간격이 이렇게 좁은 경우에는 한 줄을 읽고 나면은 다음 줄을 읽지 못하고 다시 그 줄로 돌아와서 읽는 더블링이라는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럼 반대로 단락 사이 간격이 좁을 때는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보도록 할까요? 이렇게 됐을 때도 마찬가지로 눈이 모든 인류 구성원의 첨부의 준호성과 동등하고 양도할 이런 식으로 너무 짧은 단락을 여러 번 움직이게 되니까 마찬가지로 눈이 피곤해지겠죠. 그래서 적당한 단락의 길이 그리고 무엇보다 단락의 가로 폭에 맞는 적당한 크기를 설정을 해주는 것이 중요해집니다. 주로 이렇게 글상자의 가로 폭에 비해서 너무 크거나 너무 작은 글자 크기를 설정했을 때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실제로 지금 저희가 잡아놓은 B5 정도 판형에서 이렇게까지 작은 그리고 이렇게까지 넓은 글상자를 쓰지는 않긴 하는데 여러분이 참고하실 수 있게 예시를 잡아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적당하게 조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자 크기를 조절하는 법은 지난번에도 알려드렸죠. 문자 패널에서 조절을 하거나 혹은 위에 컨트롤 패널에서 조절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할 수도 있을 거고 조절을 해봐도 지금 단락이 조금 길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이 정도 길이가 되면은 제가 보기에는 크게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지금 단락이 잘리고 있지만 일단 길이만 한번 확인을 하도록 할게요. 명조체의 경우에는 보통 고딕체 계열보다는 약간 더 큰 사이즈를 적용을 해주니까 지금 10포인트 자체가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단락의 폭이 굉장히 좁은데요. 이 단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설명을 하게 되겠지만 일단 예시이니까요. 단락의 단을 없애주고 행간을 조금 조절을 해주겠습니다. 자간을 좀 줄여줄게요. 이렇게 봤을 때에도 지금 조금 벙벙한 느낌이 드는데 그건 조금 후에 단어 사이를 배울 때 알아보도록 하겠는데 조금 더 좁힐까요? 약간 더 좁혀서 이 정도나 요 정도 단락 길이를 만들고 나면은 아까보다는 조금 더 읽기 편한 느낌이 듭니다. 글꼴에 따라서 혹은 글꼴의 크기에 따라서 그리고 행간에 따라서 심지어는 글의 내용에 따라서 적합한 단락의 길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떤 값으로 외우기보다는 여러분이 느껴보면서 테스트를 계속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단어 사이 혹은 낱말 사이를 보시겠습니다. 두 단락이 어떻게 보이시나요? 위는 좀 확실히 이상해 보이죠? 아래는 조금 괜찮아 보인다고 느끼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가까이서 볼까요?
위는요 단어 사이 그리고 낱말 사이라고도 말하는 것을 어마어마하게 떨어뜨린 것이고, 아래는 반대로 엄청나게 붙인 것입니다. 두 가지 모두 본문이 자연스럽게 읽히지는 않지요. 각각의 단어가 너무 도드라지거나 혹은 띄어쓰기 공간들이 너무 두드러지거나 혹은 달라붙어 있는 간격들이 좀 신경 쓰이고 거슬리거나 요렇게 됩니다. 특히 위의 경우가 도드라지게 이상해 보이는 것은 낱말 사이가 너무 떨어져서 이렇게 단락을 수직으로 가로지르는 어떤 강물 같은 것이 보이는 현상이 일어나는데요. 이것을 흰강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낱말 사이가 넓으면서 심지어 고르지 않기까지 할 때 생기는 현상인데요. 글자 사이 조절을 지난번에 배웠잖아요. 글자 사이 조절은 이 문자 패널에서 하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제가 일부러 글자 사이도 어마어마하게 좁혀 놨고 이것을 조절을 일단 해 보겠습니다. 마이너스 한 10만 줄까요? 글자 사이가 아니라 이 낱말 사이, 그러니까 스페이스 바를 한 번 눌러서 띄워지게 되는 이 공간은 어디서 조절을 하는 것인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이게 바로 볼 수 있는 이름으로 낱말 사이라든가 단어 사이 뭐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는 메뉴가 없어서 약간 숨겨져 있다고 느낄 수 있는데요. 단락 패널에 드롭다운 메뉴 보시면은 로마자 균등 배치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단축키는 커맨드 옵션 시프트 J이고요. 이게 기본적으로는 로마자의 균등 배치, 그러니까 양끝 맞춤 정렬해서 사용하는 기능인데, 여기에 이 권장값이라고 적용되어 있는 기능이 단어 간격과 문자 간격, 글리프 비율들을 기본값을 적용하는 곳입니다. 여기에 단어 간격이 숨어 있어요. 제가 이 예시에서는 이걸 또 이렇게 말도 안 되게 값을 줘놨는데, 이 값을 적당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100이 기본값이겠죠. 100이 기본값이고 문자 간격은 0이 기본값이고 글리프 비율 역시 100이 기본값입니다. 문자 간격은 전에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만약에 1%를 주게 되면은 글자가 이제 1000 유닛이라고 했을 때 10을 주는 게 되겠지요. 권장값을 100으로 주면은 단어 간격에서는 글자의 기본값이 되고, 80을 주면 약간 좁혀주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권장값일 때 80, 가장 넓을 때 120, 가장 좁을 때 80, 뭐 이런 식으로 최소값을 별로 주지 않고 이렇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행간을 조금 넓히고, 글자가 약간 큰 것 같으니까요. 글자를 줄이고 다시 자간을 조금 줄이고 하는 식으로 슬슬 맞춰 볼게요. 이렇게 맞추다 보면은 아까보다는 조금 더 볼만해지는 것 같은데, 다시 균등 배치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전히 조금 넓은 것 같아서요. 그렇게 하면은 아까보다는 조금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여전히 이 행이라든지 이런 행을 보시면은 균등하지 않은 모양이 보이는데요. 이건 조금 후에 단락 정렬에서 하이프네이션 그리고 단어별 분리라고 말할 수 있는 기능을 배우면은 조금 더 적용을 해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단어 사이도 마찬가지로 조금 넓혀주면 해결이 될 것 같은데요. 다시 로마자 균등 배치로 들어가서 말도 안 되게 좁혀놨네요. 마찬가지로 권장값을 조금 높여주고, 최소값도 이렇게까지 최소를 주는 일은 잘 없겠죠. 높여주고, 글자 사이도 넓혀주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잡아주면은 아까보다는 조금 더 보기 좋은 상태가 될 것 같습니다. 초반에 배우는 기능들에서 조절을 했을 때 단락이 보기 좋아지는 정도랑 이후에 다른 기능들을 다 배우고 나서 좋아지는 정도가 조금씩 다를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단락을 봤을 때 약간 마음에 안 들더라도 일단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정렬입니다. 조판의 방법은 크게는 양끝 맞추기와 끝 흘리기가 있는데요. 먼저 대표적으로 두 가지인 오른끝 흘리기, 즉 왼쪽 정렬과 양끝 맞추기, 양쪽 정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은요, 가장 대표적인 정렬이죠. 오른끝 흘리기입니다. 왼쪽 정렬이라고 크게 부르는데요. 그리고 오른쪽은 양끝 맞추기, 양쪽 정렬이라고도 부릅니다. 제가 조판에 놓은 곳에서 뭔가 이상한 점을 찾으셨나요? 여러 가지 이상한 점이 있긴 한데 사실 이 두 조판에서는 한 가지 설정이 맞지 않게 서로 반대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하이퍼네이션, 단어별 분리라고 부르는 것인데요. 이것에 대해 설명하기 전에 먼저 각 정렬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끝 흘리기는요, 기본적으로 왼끝을 정렬하면서 오른끝이 일정하지 않게 하는 조판입니다. 이 오른끝이 일정하지 않은, 오른끝이 흐르는 것을 레그드라고도 영어로 부르는데요. 오른끝 흘리기는 두 가지 요소로 구성이 됩니다. 첫째로 단어 사이, 그러니까 낱말 사이 공간이 일정해야 됩니다. 이 공간들이 지금 일정하게 보이실 거예요. 일정하게 되고,
두 번째로는 행가리의 기준이 각 단어의 경계에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단락이 아주 고르고 단어별로 의미가 파악하기 유리한 조판이 오른끝 흘리기인데요. 현재는 그런데 행의 경계가 단어별로 분리가 되어 있지 않고 단어 사이에서 끊기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세 개의 폭청과 이런 식으로 끊기게 되네요. 오른끝 흘리기의 장점인 높은 가독성을 주기 위해서는 글자가 단어별로 분리가 되게 해 주어야 합니다. 일단은 양끝 맞추기까지 본 다음에 이걸 바로잡아 볼게요. 양끝 맞추기는 이름처럼 양끝을 정렬하는 조판입니다. 글상자가 전반적으로 네모난 모양이 되다 보니까 이게 좀 솔리드해 보이는 효과가 있기는 해요. 그래서 얼핏 보기에 더 완성도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양끝 맞추기는 필연적으로 글자 사이나 낱말 사이가 일정하지 못하게 되는데요. 매 행마다 들어가는 글자 수는 다른데 이것을 같은 길이로 강제 맞춤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 글자 수가 지금 얼핏 보기에도 조금 달라 보이는데요, 획마다. 이것을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에 정보를 눌러서 정보 패널 열어 주겠습니다. 행을 3번 클릭을 하면은 행 전체가 선택이 되는데요. 만약에 이렇게 선택이 되지 않고 3번 클릭했더니 요런 식으로 선택이 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환경 설정 들어가셔서 문자에서 3번 클릭하여 한 줄 선택이라는 메뉴를 체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걸 해 주시고 나면은 잘 보일 거예요. 3번 클릭하고 나면은 지금 이 행의 경우에는 43글자가 들어가 있는 것이 확인이 되고 반면에 조금 같아 보이는 이 행의 경우에는 48글자가 들어가 있는 게 확인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5글자 차이인데요. 이게 이렇게 보면 별 차이가 아닌 것 같지만 만약에 단락이 조금 더 가로 길이가 짧다고 하면은 굉장히 큰 차이가 될 수도 있겠죠. 이런 일이 생기는 이유는 글자의 의미 단위, 그러니까 단어 사이에서 지금 낱말 분리가 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행가리가 이렇게 단어별 분리가 되면은 양끝 맞추기에서는 낱말 사이가 들쭉날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단어별 분리를 하지 않고 중간에 하이픈을 넣어 주어야 해결이 됩니다. 그러면 단어별 분리를 어디서 하는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오른끝 흘리기에서 먼저 확인을 해 볼게요. 단락을 선택하고요. 단락 패널의 드롭다운 메뉴에서 하이픈 넣기라는 것에 체크를 풀겠습니다. 하이픈 넣기, 영어로 하이프네이션인데요. 영어에서는 단어 중간에 하이픈이 들어갈 수 있는 의미 단위가 있죠. 양끝 맞추기에서 이것은 행이 단어 중간에 끊길 위기일 때 비교적 이걸 고르게 행을 나눌 수 있도록 하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자면은 흘리기 조판에서는 하이픈이 필요가 없습니다. 반대로 그러면 양끝 맞춤에서는 하이픈이 필요하겠죠. 단락을 선택하고 하이픈 넣기에 체크를 넣어 주겠습니다. 이게 제가 지금 단어별 분리라는 말하고 하이퍼네이션이라는 단어를 같이 쓰고 있어 가지고 조금 헷갈리실 것 같은데 둘이 지칭하는 개념이 반대예요. 다시 말하자면 하이픈을 넣는다는 것은 단어별 분리가 되지 않고 단어 중간에서도 분리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하이픈을 뺀다, 하이퍼네이션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단어별로 분리를 해서 단어의 경계, 즉 띄어쓰기에서 행을 나누게 된다는 것을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예시로 말하자면 지금 오른끝 흘리기와 같은 경우는 단어별 분리를 해야 되니까 하이픈 넣기를 해제를 한 것이고요. 양끝 맞추기에서는 단어별 분리를 하지 않아야 되니까 하이픈을 넣어 준 것입니다. 이렇게 하고 나면은 기본적인 오른끝 흘리기랑 양끝 맞추기 조판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됩니다. 그런데 아직은 모양이 조금 마땅치가 않습니다. 오른끝 흘리기는요, 오른끝이 이렇게 특정한 모양을 이루거나 비슷한 길이로 뭉쳐 있거나 하면은 보기가 좋지 않고 양끝 맞추기는 말했던 것처럼 단어 사이나 글자 사이들이 좀 고르게 보일수록 보기 좋은 조판이 되는데요. 이것을 조금 다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추가로 2가지 설명을 할 것이 있는데요. 먼저 컴포저라는 개념에 대해 설명을 하겠습니다. 인디자인에서는 단락을 조판할 때 텍스트의 줄바꿈을 분석해서 미관상 줄바꿈의 모양이 좋아 보이도록 하는 컴포저라는 조판 방식을 갖고 있습니다. 크게 단락 컴포저랑 싱글라인 컴포저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어디에 있냐면 여기 눌러보시면 여기에 컴포저들이 있습니다. 월드레디 컴포저, CAK 컴포저, 그리고 그냥 어도비 컴포저 이렇게 크게 3종이 있고 그 안에 싱글라인 컴포저와 단락 컴포저가 있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싱글라인 컴포저와 단락 컴포저를 거칠게 설명하면 싱글라인 컴포저는 한 행을 조금 더 신경 쓰는 컴포저, 단락 컴포저는 단락 전체의 모양을 신경 쓰는 컴포저라고 보시면 됩니다. 단락 컴포저는 전체를 계속해서 분석을 하면서 단락 전체의 모양이 조금 더 고르게 보일 수 있는 방향이 무엇인지 생각을 하는 컴포저고요.
싱글 라인 컴포저는 한 행이 끊길 때 어디에서 끊기는 게 좋을지를 생각하는 컴포저입니다. 이렇게만 말하면 무슨 차이인지 조금 어려우실 텐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각 행을 크게 제가 수동으로 건들기가 조금 싫고 혹은 그럴 수 없을 만큼 분량이 많거나 시간이 좀 모자라거나 한 작업에서는 단락 컴포저를 사용하는 편이고요. 제가 하나하나 수동으로 행가리를 잡아 주고 싶을 때에는 어도비에서 별로 개입하지 않는 싱글 라인 컴포저를 선호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샘플 글이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싱글 라인 컴포저를 써도 좋은데 어도비의 기본값인 단락 컴포저로 해도 큰 문제는 없기 때문에 일단 그대로 두겠습니다. 그리고 CJK, 어도비, 월드레디 이 세 가지의 차이는요. CJK는 지난 시간에 제가 말했는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데 차이나 재팬, 코리아라서 동아시아 문화권 얘기를 하고 어도비 단락 컴포저는 로마자 기반의 기본 컴포저를 말합니다. 월드레디 컴포저는요. 아랍어라든지 히브리어 같은 다국어 조판을 할 때 주로 사용되는 컴포저예요. 그래서 이 차이가 뭐냐면은 각 나라별로 혹은 각 언어 문화권별로 지원하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권점이나 루비 같은 기능들이 대표적인 CJK 기능인데요. 이것들은 CJK 단락 컴포저나 CJK 싱글라인 컴포저를 켜 주어야만 적용이 됩니다. 어도비 단락 컴포저를 키면은 이것이 인식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각 조판에 맞는 것을 사용을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이쯤에서 금칙이라는 개념을 또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왜냐면은 CJK나 월드레디 요런 컴포저들이 금칙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인데요. 이게 조금 어려운 점은 금칙이 어도비의 다른 기능들이 마찬가지인데 CJK 문화권의 대부분의 기능들이 일본어 기준으로 작동이 돼요. 그래서 이 금칙도 한국어 조판을 할 때 안 맞는 경우가 조금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개념만 설명을 드리면은 여기 단락에 보시면은 금칙이라는 게 있는데요. 설정 들어가 보시면 대부분의 워드 프로세서에 사실은 있는 기능인데요. 줄 처음에 올 수 없는 문자와 줄 끝에 올 수 없는 문자를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줄 처음에는 구두점이나 닫는 괄호, 닫는 구두점 같은 것들이 올 수 없게 돼 있고 줄 끝에는 여는 괄호, 여는 구두점, 마지막에 와야 되는 단위 기호들이 올 수 없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것들이 제가 봤을 때에는 기본값으로만 조판을 해도 크게 문제가 없었거나 혹은 제가 추가를 해 봤자 제대로 반영이 되지 않거나 해 가지고 저는 주로 그냥 기본값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기능이 있다는 것을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한 가지 더 언어 설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 이제 국문 단락이 있고 영문 단락이 있는데요. 이럴 때 언어 설정이 각 단락에 맞게 적용이 되어야 됩니다. 뭐 일본어나 다른 언어도 마찬가지겠죠? 만약에 한 단락 안에 여러 가지 언어가 섞여 있다면 그중에 가장 메인이 되는 언어를 골라주세요. 이걸 해야 되는 이유는 하이픈을 넣을 때라든지 아까 말했던 금칙이라든지 맞춤법 검사 같은 여러 기능들이 각 언어를 기반으로 동작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 언어 설정은 문자 패널에 있습니다. 요걸 선택을 하고 문자 패널로 가시면은 지금은 이렇게 영어, 미국어로 맞게 적용이 돼 있고 여기도 한국어로 적용이 돼 있는 거 보실 수 있어요. 마찬가지 여기도 한국어, 또 영어로 적용이 돼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하이프네이션이 맞게 적용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정도를 알고 행을 조금 다듬어 보겠습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게 특정한 모양으로 뭉치지 않도록 하는 건데요. 그 전에 W 키를 눌러서 아까 켜 놨던 숨겨진 문자들을 보이게 해 줄게요. 이걸 하는 이유는 지금 저희가 엔터를 치고 있는지 행가리를 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함인데요. 이게 무슨 차이냐면 저희가 엔터를 누르면 저희가 지난 강의에서 배웠는데 이 필크로우가 생기면서 단락이 아예 분리가 되게 되고 시프트 엔터를 눌러서 임의 분리를 해 줘야 됩니다. 임의 행가리를 해 줘야지 이 단락 전체는 유지를 하되 행만 임의로 가는 것으로 설정이 되는 거예요. 개념적으로 요걸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임의 행가리를 조금 해 보도록 할게요. 임의로 행가리를 할 때에는 지켜야 되는 몇 가지 원칙들은요. 요렇게 애매하게 한 글자씩 나오는 어떤 접속어나 부사나 뭐 요런 것들을 가리를 잘 해 주셔야 되고 글을 읽으면서 음이 단위가 이상하지 않도록 끊어 주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혹은 지금 같은 경우는 이 차이가 너무 큰 것 같으니까요. 여기는 다시 잡아 줄게요. 지금 저희가 단락 컴포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단락이 여러 번 뒤틀려서 행가리를 하고 나서도 앞에 행을 다시 봐야 되는 일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거실을 이렇게 갈면은 별로 보기 좋지가 않겠지요. 보기 좋기보다는 읽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모든 이런 권리와 하기 위하여
여기서 만약에 모든 을 갈면 행이 또 이렇게 모양이 생겨서 별로 안 예쁘겠지요. 이렇게 되면 아까 봤던 것보다는 조금 더 균등하지 않아서 보기 좋은 조팡이 되는 것 같은데, 공포와 결핍으로부터 이 행이 조금 여전히 예쁘지 않네요. 이런 식으로 계속 글을 읽어가면서 적당한 행을 찾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나아진 것 같네요. 이런 식으로 조금 더 보기 좋은 행을 만드는 과정들을 보여드렸습니다. 영어도 마찬가지로 여기는 and와 and가 반복이 되고 있으니까요. 이런 식으로 갈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양끝 맞추기에서는 첫 번째 행이 조금 다른 행에 비해서 벙벙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 행만 약간 자간을 잡아주도록 할게요. 자간을 한 -10을 더 줬더니 다른 데랑 조금 맞아 보인 것 같습니다. 혹은 우리가 저스티피케이션 얘기를 했었는데요. 균등 배치에서 최소값과 최대값을 잡아주는 식으로 작동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걸 110으로 옮기는 순간 한 행이 움직이는 것이 잠시 확인이 됐을 거예요. 이걸 전반적으로 좁혀주거나 차이를 좁혀면서 조절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보다는 약간 더 미세한 차이지만 조금 더 균등해진 것 같습니다. 영문은 제가 보기에는 크게 이상한 점은 없는 것 같아서요. 일단은 넘어가도 괜찮을 것 같네요. 자세히 보고 있지만 여전히 괜찮은 것 같아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인디자인에 조금 독특한 정렬 방식 두 가지가 있어 가지고 그것에 대해 설명을 드릴게요. 제본 영역 방향 정렬, 그리고 제본 영역 반대 방향 정렬입니다. 주로 양쪽 펼친면으로 구성되는 책자 형태의 인쇄물을 인디자인에서 많이 만들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럴 때 사용할 수 있는 정렬 방법이고, 저는 특히 섹션명이라든지 면주처럼 양쪽이 대칭이 되는 글을 정렬할 때 사용하곤 합니다. 이 텍스트는 강의 소개 페이지에서 제가 긁어온 건데요. 하단에 나름대로 쪽번호랑 면주를 넣어서 이렇게 생긴 가상의 도비라가 있다고 잡아 보겠습니다. 이 쪽번호는요, 나중에 한 번 더 설명을 하긴 할 텐데 지금 급한 대로 설명을 드리면은 문자에 특수 문자 삽입에 표시자에 현재 페이지 번호, 단축키는 커맨드 시프트 옵션 N입니다. 이걸 누르시면 삽입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텍스트 모두 지금 단락 반대 방향으로 정렬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제가 옵션 키 누르고 그대로 끌어서 복제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동으로 단락이 제본 방향을 두고 반대쪽으로 정렬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랬을 때 제가 이것만 복사를 해 가지고 마지막으로 옮겨 볼게요. 이렇게 되면은 간단히 펼침면을 만들 수가 있게 됩니다. 쪽번호는요, 한번 만들어 놓고 나면은 마스터 페이지 안에 넣어 두고 사용을 하니까 이거를 적용하는 일이 아주 여러 번 있지는 않을 텐데, 그래도 시안을 만들거나 할 때에는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정렬 방법입니다. 다음으로는 들여쓰기, 단락 간격, 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이렇게 목록 같은 걸 조판할 때 많이 쓰게 되는 기능인데요. 먼저 들여쓰기 알아볼게요. 들여쓰기는 단락 패널에 여기에서 골라줄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다른 워드 프로세서랑 크게 다르진 않아요. 단락 왼쪽 들여쓰기, 오른쪽 들여쓰기, 그리고 왼쪽 첫 줄 들여쓰기, 이거를 자주 쓰게 되지는 않는데 마지막 줄 오른쪽 들여쓰기라는 기능도 있습니다. 주로 오른쪽 들여쓰기랑 결합해 가지고 카탈로그 같은 거에 가격을 표기할 때 쓰면 된다고 어도비 인디자인 안내서에는 안내가 되어 있어요. 이 단락에서 제가 하고 싶은 건요, 제 1 조랑 1 사이에 지금처럼 이렇게 탭을 넣고 2가 1의 밑에 세로 정렬이 되고 2 조, 3조 그 각 조들이 단락 간격을 좀 띄워 주는 것을 하고 싶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탭을 넣어 주는 방법이 있겠죠. 넣는 방법이 있고, 혹은 이것을 들여쓰기를 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10mm 탭을 줘 놨는데요. 10mm 탭을 줬으면 이렇게 10mm 입력을 하면은 이렇게 들어가지겠죠. 10mm 탭을 어디서 입력하느냐? 탭의 설정 상자를 열어보겠습니다. 커맨드 시프트 T인데요. 왼쪽 균등 배치 탭이 기본값인데요. 왼쪽 균등 배치 탭을 누르고 적당한 지점을 클릭해 주시거나 숫자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그래서 10mm로 설정이 되어 있는 단락이고요. 이 단락에서 이렇게 10mm
탭을 넣어주거나 혹은 10mm 들여쓰기를 해주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은 이것이 여러 단락이 아니고 아까처럼 Shift 엔터를 눌러서 하나의 단락으로 만들어준다고 했을 때에는요. 몇 가지 다른 기능을 쓸 수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는 문자에서 특수문자 삽입, 기타에 가시면 들여쓰기 위치라는 게 있습니다. 이 들여쓰기 위치를 누르면 한 단락 안에서 이 들여쓰기 위치가 있는 자리에 앞으로 오는 모든 단락들이 정렬이 되게 됩니다. 여기서 만약에 제가 Shift 엔터를 또 눌러도 이렇게 정렬이 되는 거죠. 들여쓰기 위치는 계속 중첩이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해도 되고, 다만 여기서 만약에 사용을 한다라고 하면 그 뒤에 또 내려가지 다시 복구가 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잘 맞춰 사용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방법이 하나가 있고, 또 다른 방법은 내어쓰기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탭 위치가 10mm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전체 단락을 10mm를 밀고 첫 줄만 10mm를 앞으로 빼주는 마이너스 10mm를 주는 방법을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렇게 첫 줄만 앞으로 나오고 다음 줄은 10mm 뒤로 가도록 정렬이 됩니다. 똑같은 시각적인 효과를 낼 때에도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을 쓸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원하는 방법을 사용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방법들을 다 적용을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정렬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단락 간격에 대해 얘기를 해볼 텐데요. 제가 1조, 2조, 3조, 4조 요 조들끼리를 단락 간격을 주고 싶어요. 그런다고 할 때는 조가 들어가는 단락을 선택하고 단락 앞 간격인데요. 이곳을 이렇게 늘려주는 방법이 있고, 혹은 이 2조의 앞에 오는 단락을 선택해서 단락 뒤 간격을 선택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건 기본적으로 단락에 먹기 때문에요. 같은 단락을 두 개를 선택해서 한다고 해도 저는 이게 같은 단락인 걸 알지만 인디자인은 알 길이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간격이 같이 먹게 됩니다. 다만 둘이 만약에 같은 스타일을 사용하고 있을 때에는 무시를 하거나 0을 주거나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요. 이건 나중에 스타일을 배울 때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이 조가 들어가는 단락에서 그냥 임의로 이렇게 주도록 하겠습니다. 비슷한 스타일을 적용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지금은 아무것도 일단 건드리지 않고 수동으로 귀찮게 해볼게요. 먹여주면 단락 간격이 진행이 됩니다. 다음으로 탭의 특수한 기능 두 가지를 배워볼 건데요. 탭이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운데 균등 배치 탭이란 걸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의 리스트가 있을 때 이것을 균등하게 가운데로 정렬하고 싶다고 할 때 표를 만들어주는 방법도 있겠지만요. 한 단락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시 커맨드 시프트 T를 눌러서 탭 창을 열어주고요. 여기 보이시는 버튼이 가운데 균등 배치 탭입니다. 이걸 누르고 적당한 위치에 찍어주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찍는 거는 첫 번째 글자가 놓일 가운데 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글자는 어디에 둘지를 보시면 한 이쯤에 있으면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27mm 정도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도 27mm를 더 간 지점에, 그러니까 10mm에서 27mm니까 17mm가 되겠네요. 17mm를 더 간 지점에 놓으려고 하면은 또 17mm 입력해도 되지만 탭을 잡고 클릭하고 탭 반복을 누르셔도 괜찮습니다. 자동으로 17mm를 간 간격마다 탭이 입력이 되게 됩니다. 이제 여기에서 첫 번째 글자에 두고 탭을 다시 입력을 하시면요. 자동으로 이렇게 가운데 정렬이 된 리스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약간 여기 간격이 좁은 것 같아서 다시 조절을 해주겠습니다. 27mm가 아니고 한 32mm로 줘볼게요. 탭 반복을 눌러주면 이번에는 또 너무 넓네요. 30mm로 주고 반복을 눌러주겠습니다. 이제 너무 넓지도 좁지도 않은 리스트가 완성이 됐습니다. 이 리스트는 달력 같은 걸 만들 때도 유용하게 쓰이고요. 건물이라든지 어떤 판권면에 수고해 주신 분들 이런 리스트를 잡을 때에도 유용하게 사용이 되는 탭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소수점 탭이라는 걸 알아볼 텐데요. 견적서라든지 숫자가 많이 있는 문서를 정리할 때 유용한 탭입니다. 이 탭의 마지막 부분 소수점의 정렬 탭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눌러보면은 저는 이걸 한 30mm에 잡아보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렇게 탭을 넣어주면요. 소수점을 중심으로 숫자들이 정렬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소수점의 자릿수가 바뀌거나 소수점의 앞자릿수가 바뀌어도 아무 문제 없이 진행이 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소수점 정렬 탭은 어디까지나 소수점에 정렬이 되는 거라서 소수점이 사라지면은 정렬을 어디에 할지 몰라서 이렇게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소수점을 꼭 유지를 해 주셔야 된다는 점. 하지만 소수점이 뭔지 인디자인이 알 수는 없기 때문에 그냥 마침표예요. 숫자랑 마침표를 잘 맞춰서 입력을 해 주시면은 정렬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들여쓰기와 단락 간격과 탭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으로 단락 음영, 단락 테두리, 단락 시작 표시 문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단락 음영과 단락 테두리는 거의 비슷한 기능인데요. 이렇게 어떤 캡션이라든지 인용구 같은 것들을 표시할 때 좋은 기능이에요. 둘이 같은 거라서 그냥 같이 설명을 하겠습니다. 단락 음영과 단락 테두리는 단락 패널에 보시면 여기에서 세팅을 할 수가 있는데요. 테두리를 이렇게 눌러주셔도 되고 아니면 패널에서 단락 테두리 및 음영에 들어가셔도 되고 혹은 테두리를 클릭하고 여기 옵션을 누른 채로 이 부분을 클릭하셔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테두리와 음영을 같은 창에서 고를 수가 있어요. 제가 하고 싶은 건 인용구에 적용되는 선을 만드는 걸 하고 싶었습니다. 지금 조금 이게 넓은 것 같아서요. 다시 보도록 하면 폭을 텍스트만큼으로 하고 대신에 오프셋을 주겠습니다. 오프셋을 왼쪽으로 주면 되겠네요. 색상을 K50 정도로 줘 볼게요. 조금 위치가 이상하지만 일단은 그러려니 하고 이런 식으로 단락 테두리를 뭐 일부에만 줄 수도 있고 사방으로 줄 수도 있고 이렇게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단락 음영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줄 수 있는데요. 이렇게 간단히 줄 수도 있고 설정을 하러 들어가면 오프셋을 일단 정할 수 있는데요. 위아래 5mm씩을 주겠습니다. 조금 넓은 것 같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시이니까요. 여기 모서리 크기의 모양은 테두리에서도 마찬가지로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음영에서만 일단 적용을 해 볼게요. 마젠타 한 10% 정도 주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위쪽 가장자리 기준선 그리고 폭의 기준선 이런 것들을 정해 줄 수가 있는데 지금은 맞춰서 해 보겠고요. 이 프레임의 클립을 누르면은 예를 들어서 왼쪽이나 오른쪽이 이렇게 클 경우에도 지금 보이시는지 모르겠네요. 왼쪽 오른쪽 칸이 클 때에도 프레임 크기에 맞춰 가지고 잘리게 됩니다. 그래서 요것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일단 0으로 해 두겠습니다. 단락 음영과 단락 테두리를 넣어서 한 스토리 안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스타일의 박스처럼 보이는 것들을 적용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단락 시작 표시 문자는요. 말하자면 이니셜 문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주로 영문 소설에서 어떤 단락의 첫 번째 글자를 굉장히 크게 적어 놓은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단락 시작 표시 문자는요. 단락 패널의 드롭다운 메뉴에서 단락 시작 표시 문자 및 중첩 스타일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줄수와 문자수를 적용을 해 주시면 되는데요. 줄수를 예를 들어 2줄로 하고 문자수를 한 글자로 하면 이런 식으로 한 글자가 2줄에 걸쳐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3줄에 걸칠 수도 있고 문자수를 2글자로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문자 스타일 적용할 수도 있는데요. 일단은 제가 임의로 만들어 둔 스타일 먹여 보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왼쪽 가장자리를 시각적으로 정렬을 할 수 있는 기능도 있고 글자의 상태를 봐 가지고 적용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밑에 중첩 스타일이나 중첩된 선 스타일은 조금 더 어려운 개념이라서 나중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요 정도로 해 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시각적 여백 정렬 자간 세트 외톨이 글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거는 1921년에 작성된 글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나표 같은 것들이 많이 글자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 본명조 서체의 문제인 것 같은데 나표가 지금 전각으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간격이 넓게 보입니다. 엄청 넓죠? 지금 이게 한 글자를 제가 선택을 한 건데도 이렇게 넓게 세팅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잡기 위해서 하나씩 저희가 처음에 배웠던 거 커닝을 조절해 줄 수도 있고 자간을 조절해 줄 수도 있겠지만
그러려면 너무 오래 걸리겠죠. 이게 한두 개가 아니라 뭐 몇십 개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가장 쉬운 방법은 이렇지 않은 글꼴로 변경을 하는 것이지만 어떤 이유에서든 내가 본명적으로 써야만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혹은 최대한 변경을 해 봐도 여전히 차이가 생길 때도 있을 거고요. 그럴 때 수정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일단은요. 여기 문장의 맨 처음에 오는 요것을 정렬하는 방법입니다. 스토리 패널을 보시면요. 시각적 여백 정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정말 직관적인 표현이죠. 그래서 시각적으로 여백을 정렬해 주는 기능인데 원하는 스토리를 선택하고 시각적 여백 정렬을 누르기만 하면 됩니다. 여기에 이 12포인트라고 돼 있는 것은 본문의 글자 크기랑 비슷하게 세팅을 해 주시는 게 기본이고 그랬을 때 어색하다면은 조금씩 조절을 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조절을 해 주면은 여기가 시각적으로 그렇게 크게 어색하지 않게 정렬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요 간격들은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죠. 요것들은 어떻게 정리를 해 주는 걸까요? 이것은 자간 세트라는 것을 만들어서 해결해 보겠습니다. 자간 세트는요. 간단히 말하면은 어떤 글자, 숫자가 될 수도 있고 로마자일 수도 있고 괄호일 수도 있는 어떤 글자와 또 다른 글자의 사이를 조절해 주는 기능입니다. 이 자간 세트를 자세히로 들어가 볼게요. 이전 클래스가 열기 괄호일 때 그러니까 이전에 오는 글자가 이 클래스 내용 보시면 이렇게 생긴 괄호거나 여는 구두점일 때 그다음에 어떤 글자가 오는지를 보고 이 간격을 정해 주는 기능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근 모두 반각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일본어 조판일 때 유용한 기능들이 많아 가지고 한국어 조판에서는 약간은 적용하기 어려울 때가 많아요. 그래서 특정한 상황일 때만 사용을 주로 해 주곤 하는데요. 지금은 요 열기 괄호들이 문제니까요. 다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간 세트에서 자세히 눌러 가지고 새로 만들기를 해 볼게요. 적당한 이름을 지정을 하겠습니다. 기준 세트를 없음으로 만들고 그러고 나면 이전 클래스가 열기 괄호일 때 이를테면 공백이거나 한글일 경우 혹은 이전 클래스가 닫기 괄호일 때 한글이거나 공백 문자 요런 것들을 지정을 해 주는 게 좀 필요한 건데요. 일단 이전 클래스가 닫기 괄호일 때 예시를 들어 볼게요. 이전 클래스가 닫기 괄호일 때 한글은 불행히도 기타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CJK 인디자인의 슬픈 점인데요. 한글은 기타 문자라는 점. 그래서 이 기타를 마이너스 몇 프로를 주는지에 따라서 간격이 조정이 되겠죠. 한 마이너스 2%쯤 줘 보겠습니다. 그럼 자동으로 최대가 마이너스 2%기 때문에 권장값과 최소값도 지정이 되는 걸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저장을 하고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럼 자동으로 마이너스 2%가 적용돼서 여기가 찰싹 붙어 버리는 걸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어째선지 여기도 지금 간격이 갑자기 붙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인디자인의 이상한 점인데요. 제가 지금 분명히 닫기 괄호만 조정해 줬는데도 열기 괄호가 같이 조정이 되고 있어요. 아무튼 저희가 원하는 일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너무 좁으니까요. 다시 한번 조절을 해 줄게요. 이것을 마이너스 1%로 잡아 주겠습니다. 저장을 눌러 줄게요. 거의 차이가 없어 보이네요. 자간을 조절해서 만들어 주겠습니다. 이 정도면은 나쁘지 않은 것 같고요. 그런데 이렇게 했을 때 문제가 생겼으니 단락 전체가 양끝 맞추기로 균등하게 적용이 돼 있는데 오니까라는 글자가 이런 식으로 애매하게 떨어지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세 글자거나 뭐 한 글자, 두 글자 진짜 극단적으로는 한 글자일 수도 있는데요. 요런 식으로 남겨지는 글자를 기본적인 용어로는 고어라고들 불렀습니다. 오펀이라고 불렀는데 이게 별로 좋은 표현이 아니어 가지고 요즘은 좀 다른 표현들을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외톨이 글자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 외톨이 글자가 생기는데요. 이게 이런 식으로 이 정도 세 글자는 뭐 어쩔 수 없을 때도 있기는 있는데 한 글자거나 두 글자일 때는 좀 너무 단락의 균형을 깨트리게 되죠. 그래서 요것을 적용을 하려면은 자간을 오히려 쪼끔 더 넓혀 줘 가지고 다음 글자들이 넘어오게 만들거나 자간을 많이 좁혀 줘서 다 들어오게 하거나 요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을 거고요. 이 글자를 지난번에 배운 것처럼 문자에서 가장 하단에 있는 줄 바꿈 없음을 눌러서 줄이 바뀌지 않는 글자로 만들어 주는 방법들이 있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외톨이 글자가 없어져서 비교적 덜 외로운 단락이 되겠습니다.
이걸 하고 나니까 스토리가 지금 다시 이렇게 튀어나오게 되는데요. 시각적 여백 정렬을 다시 끄면은 비교적 나아 보이네요. 그래서 요 시각적 여백 정렬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떤 정답이 있는 건 아니고 그때그때 단락과 행의 모양을 보면서 결정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쪼끔 더 분량이 많은 텍스트,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단에 걸려 있는 텍스트를 알아보겠습니다. 이렇게 아까도 보긴 했는데 한 글상자가 여러 가지 단을 구성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요거는 컨트롤 패널의 이 부분에서 이렇게 단의 숫자를 늘려 주셔도 괜찮고, 개체에서 텍스트 프레임 옵션에 들어가시면 여기에서 단을 지정해 줄 수도 있습니다. 이 단에 경계선도 넣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렇게 넣어 주거나 설정을 바꿔 주거나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단의 넓이도 마찬가지로 컨트롤 패널이든 아까 그 창이든 해서 지정을 해줄 수 있는데, 이 넓이가 만약에 너무 넓어지면 다른 본문 안의 그리드들에 비추어 봤을 때 자연스럽지 않게 될 것이고, 너무 좁아지면은 단어 사이라든지 글자 사이와 비교해 봤을 때 차이가 없어서 이게 단으로 읽히지 않고 바로 옆 텍스트로 읽히는 오류가 생길 수 있겠죠. 그러니까 보기 좋은 정도를 찾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단을 만들고 나면은 두 단에 걸친 텍스트를 만들고 싶을 수가 있어요. 지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인권 선언문의 전문 같은 거를 이렇게 단을 걸치게 만들어 주고 싶은데요. 그것을 별도의 글상자를 주지 않아도 적용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열 확장이라는 것입니다. 필요한 단락을 선택을 하시고요. 열 확장이라는 메뉴로 들어가 보면 단락 레이아웃을 지금은 한 열에 걸치게 되어 있는 것을 열을 확장하거나 혹은 분할하거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금 확장을 눌러보면 이렇게 되지요. 한 스토리 안에서 이렇게 단을 여러 가지를 쓸 수 있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이게 별로 보기 좋지 않네요. 그래서 임의로 단을 갈아 볼게요. 펑션 엔터를 누르면은 단을 넘는 행가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요렇게 엔터가 들어가고, 이러면 행이 갈리는 게 아니라 단이 갈리게 되는 구조예요. 그래서 지금 넣은 것처럼 이렇게 갈리게 됩니다. 지금 이 부분이 행간이 별로 예쁘지 않은데 시각적으로만 때려 맞춰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지금 단락 간격이 지정이 돼 있어서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은 단이 한 단을 통으로 쓰거나 둘로 나눠 쓰거나 하는 식의 단락을 만들어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좀 더 긴 문서를 만들 때 부딪히는 문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설이라고 해야 될까요? 수필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무튼 긴 글의 일부를 가지고 왔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 글은 이렇게 소제목이 있고 본문이 있는 구조인데, 지금 슬프게도 소제목과 본문이 분리가 돼 버렸습니다. 혹은 이걸 조판하다 보면 반대로 요런 식으로 단락의 마지막이 페이지의 처음에 걸치는 슬픈 일이 일어나기도 할 것입니다. 요 현상을요, 타이포그래퍼들이 과부라고 불렀는데요. 이거 역시도 아까의 고와와 마찬가지로 별로 좋은 표현은 아니라서 외톨이 줄이라고들 부르는 분들이 있어서 이번에 저희도 외톨이 줄이라고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이 외톨이 줄을 없애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지금처럼 제목이 있는 경우에는요. 제목이 있고 이렇게 제목이 외톨이로 남는 경우에는 단락에 유지 옵션이라는 데 들어가서 이전 줄 유지라는 걸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전 줄이 다음 줄을 가지고 몇 줄이라도 더 가지고 유지가 되도록 하는 기능입니다. 이전 줄 유지를 누르고 다음 줄을 한 줄 정도 선택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요게 내려가는 거 보실 수 있는데요. 지금 선택해 둔 제목 줄이 그다음 줄인 본문의 첫 행을 같이 유지를 시키기 위해서 글상자의 크기를 넘어서 다음 글상자로 넘어간 모습입니다. 요렇게 되면은 글상자가 크기가 바뀔 때 두 줄씩이 같이 이동을 하는 걸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뭔가 항목과 항목의 제목이 중요한 글에는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글이 이렇게 슬프게 끊기는 경우를 막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경우에도 아까 봤던 유지 옵션에서 설정을 건드려 줄 수 있는데요. 유지 옵션에서 줄 분할 금지를 눌러 주시면 됩니다. 줄 분할 금지를 누르면은 단락의 처음 두 줄이나 끝 두 줄이 분리가 되지 않도록 하거나 혹은 단락 전체가 분리가 되지 않게 걸어 줄 수 있습니다. 지금은 단락이 별로 길지 않아서 둘의 차이가 안 보이는데요. 20 몇 줄이라든지 굉장히 긴 단락의 경우에는 이 둘이 좀 유의미한 차이가 날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작을 적어도 두 줄, 끝에도 적어도 두 줄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해 주시면은 아까 말했던 외톨이 줄이 생기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세팅을 하고 나면은 행이 같이 움직이는 것을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남는 요런 공백들만 해결을 해 주시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 저희가 단락 패널을 들여다보면서 단락을 좀 더 보기 좋게 만드는 여러 가지 방법들 얘기를 해 봤는데요. 오늘 다루지 않은 기능도 조금 있지만 그거는 차차 다뤄보겠고요. 또 몇 가지 기능들은 말했던 것처럼 일본어에 조금 더 집중이 돼 있는 기능이라서 강의를 진행하면서 중간중간 필요한 기능들은 설명을 드리고 나머지 기능들은 스스로 조금 더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내용을 다룬 것 같은데요. 한 번에 다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앞으로 예제를 만들 때 혹은 다른 작업을 할 때 계속해서 복습을 하시게 될 거예요. 그러면은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다음 강의부터 본격적으로 편집 디자인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제 6강 인디자인과 편집 디자인에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